자, 2026년 1월 20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 금융시장은요, 두 개의 거대한 폭풍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동시에 덮치면서 그야말로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블랙 튜스데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지금부터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무려 2.39%나 폭락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연초부터 정말 힘들게 쌓아올렸던 모든 상승분을 단 하루 만에 그냥 순식간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주가 좀 빠졌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주식, 채권, 심지어는 가장 안전하다는 달러까지 투자자들이 믿고 있던 거의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이 붕괴는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두 개의 거대한 폭풍, 그러니까 지정학적 허리케인과 금융 쓰나미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글로벌 시장이라는 땅에 상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이 퍼펙트 스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기를 불러온 두 가지 핵심 원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 두 위기가 어떻게 서로를 증폭시켰냐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위협이 미국 자산은 이제 위험하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감을 막 키우고 있었고요.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선 일본발 금리 쇼크가 빵 터지면서 그 막연했던 불안감을 고평가 기술주 폭락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현실로 만들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훨훨 타는 불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공포는 예상하셨겠지만 곧바로 시장 전체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피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죠. 보통 시장이 불어나면 돈이 몰리는 미국 채권이나 달러 같은 그런 전통적인 안전자산마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자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6,800선 아래로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요. 다우존스 역시 1.76%나 하락하면서 시장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이걸 섹터별로 뜯어보면 그 참상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치솟는 금리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기술주의 직격탄에 날렸고요. 반면에 미국을 덮친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날의 사건들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연쇄적으로 번졌습니다. 일본 채권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충격파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미국 기술주 시장 전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전례 없는 붕괴 앞에서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처럼 이번 사태를 일시적인 패닉으로 보고 다들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고 일단 좀 진정하자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요,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 투자자들이 이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탄이니까 지금 당장 금을 사라는 거였죠.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마저 팽팽하게 갈리면서 이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투자자들 앞에는 전혀 다른 두 갈래의 길이 놓이게 됐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그래도 미국을 믿고 미국의 회복력에 베팅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살고 보자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도망칠 것이냐. 정말 극단적인 선택지였죠. 공격적인 전략은 이 혼돈 속으로 오히려 더 깊이 뛰어드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에는 국내 산업, 특히 반도체나 에너지 기업의 이득이 될 거라는데 베팅하는 거죠. 반면에 방어적인 전략은 레이 달리오의 경고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바깥에 있는 자산, 그러니까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일단 후퇴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거였죠. 자, 이렇게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변동성 지수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등하면서 20.77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졌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블랙 투스데이는 결코 무작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 리스크가 위태롭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가격하면서 터진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시장의 운명은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가 아니라 저 멀리 스위스 알프스에서 열릴 고위험 외교 협상 테이블에 달리게 됐다는 도발적인 생각이죠. 과연 세계 지도자들은 이 폭풍을 잠재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말이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오게 될까요?